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더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건강에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좀 여러 가지 좀 많이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1부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워낙 뭐 대표님이나 대사님께서 말씀을 참 상세하게 전문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외에 혹시 이제 역사적 사례에서 조금 좀 비교할 만한 내용들로 이제 지금의 어떤 현실을 좀 생각해보는 내용을 좀 준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말씀드린 주제의 내용은 결국 정말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구원받았다. 세계대전을 늦췄다. 세계를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구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를 제가 잘 못하지만 한번 말씀드리면 Never in the field of human conflict have so many owed so much to so few. 이게 이제 처칠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냐면 2차 대전 당시에 영국 본토 항공전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는 영국의 상공에서 독일 공군과 영국 공군이 정말 영국의 운명을 걸고 일전을 벌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처칠이 그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활약한 그 수백 명, 뭐 1000명이 채 안 되는 그 전투기 조종사들을 칭송하면서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사람들한테 신세를 진 적이 없다. 정말 적은 소수가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을 했다는 이제 내용입니다. 당시 이제 유럽 내륙을 석권한 이제 나치 독일이 이제 영국만을 남겨두었고 러시아를 소련을 제외하면은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뭐 영화 다키스트 아워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국 내에서 나치와의 협상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들을 무슨 나치 동조자라던가 뭐 조국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뭐 영국이 독일을 상대로 전쟁을 계속한다는 것은 정말 영국이 망하는 길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육군 강국이라고는 역사적으로 그런 존재를 과시한 적이 없는 영국이 당시 프랑스 전선에서 엄청난 장비를 사실상 갖고 있는 모든 장비를 포기하고 그나마 이제 30만 명을 이제 구출해낸 덩커크 작전의 성공으로 인명 피해는 그나마 좀 줄였지만 사실상 뭐 맨몸으로 영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무기가 소총도 부족해서 1차 대전 그 이전에 쓰던 무기들까지 꺼내서 이제 그 병사들 손에 들려야 했고 그러다 보니 그걸로도 이제 부족해서 비용이 절 들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이른바 스텐 기관총을 대량 생산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뭐 기관 단총 같은 그런 형태여서 이제 근접전 무기로만 사용이 가능했지 실제 이제 보병 정규 무기로는 원래 사용할 수 없는 무기인데 워낙 급하다 보니까 영국이 이제 이런 무기까지 급조해서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총 책임지고 있는 처칠은 뭐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원래 뭐 알코올 중독이냐 아니냐 뭐 말이 많지만 원래 좀 알코올 의존적 성향이 강했던 처칠이 정말 뭐 매일같이 뭐 낮이나 밤이나 술이 없으면 서 있기도 힘든 그런 이제 힘든 시기였고 그러면서도 이제 국민들에게는 이제 노벨 문학상을 나중에 이제 수상하게 됩니다만은 그 실력으로 멋있는 연설을 해서 이제 사기를 올리고 마치 영국이 독일과 전쟁을 할 만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영화 다키스트 아워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루즈벨트에 애걸복걸하면서 무기 좀 보내달라, 뭐 돈 좀 보내달라, 뭐 말 그대로 구걸 아니겠습니까? 대영 제국의 전성기에 성장했던 처칠이 루즈벨트에게 애걸복걸하는 그 장면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들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처칠이 했던 말 중에 명언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정치인은 거짓말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2차 대전에서의 자신이 어떤 전성기 때의 그 경험을 토대로 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처칠 스스로도 그 경계를 드나들었습니다. 나치 독일은 이제 이미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이미 회복 불가능한 영국 공군력을 이제 섬멸해서 이제 영국 상륙 작전, 그러니까 이른바 바다사자 작전을 이제 추진하게 되고 영국의 이제 운명은 이제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영국 국민의 일치 단결된 의지와 그다음에 레이더라 같은 이제 첨단 시스템 그리고 정말 물러서지 않겠다는 영국 군, 특히 영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불길의 용기와 투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독일 공군을 이제 저지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제 워낙 독일 공군의 이제 피해가 커지니까 이제 히틀러는 일단 영국 상륙 작전을 포기한 후에
이제 소련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소련 공격 작전을 이제 실시하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영국은 이제 한숨을 돌렸고 이제 그 남은 이제 아낀 전력을 가지고 이제 북아프리카 전선 등에서 독일에 대항하면서 독일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 펼친 작전들을 이제 저지를 하고 여기서 이제 승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승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뒤돌아 봤을 때 영국 처칠의 말처럼 적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평가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은 러시아가 정말 시리아 내전에서 원래 자신이 이제 후원을 받고 있던 아사드 정권을 이제 지켜냈죠. 그러면서 이제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 중공 등과의 이제 반미 전선을 이제 강화를 하면서 있는 가운데 이제 세계 경제 대공황의 어떤 시작이 되면서 인플레가 이제 뭐 어마어마해지니까 이제 가스 등의 이제 가격이 치솟으면서 정말 앉아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20몇 년 전에 정말 IMF 구원만 지원만으로도 부족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경제적 혼란 상황은 뭐 정말 옛날 이야기처럼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중공도 시진핑 집권 이제 10년을 이제 앞두면서 대만 침공을 본격화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이제 최근에 사우디와 이란을 동시에 껴안으면서 중동에서도 교두보를 확보했다라고 이제 선전할 수 있는 뭐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전통적으로 양쪽 세력에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데 아주 선수들인 인도, 튀르키예, 브라질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러의 갈등 속에서 실리를 추구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1940년대, 50년대에 비동맹 세력이 부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반면 미국은 바이든 집권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말 철수를 하면서 온갖 모양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철수를 했고 또 사우디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중동에서의 영향력도 위협받고 쿼드 등을 통해서 이제 반중 전선을 이제 구축하지만 이것이 뭐 원활한 것처럼 뭐 인도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나 튀르키예, 브라질은 또 양쪽에 양다리에 걸쳐가면서 실리를 추구하다 보니 이것이 과연 반중 전선, 반러 전선이 제대로 구축이 되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최근까지 트럼프의 지지도가 굳건해지고 아마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과반 이상이다라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어떤 미국의 입장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쪽의 갈등이 더 격화되고 경제 위기도 심화되고 이런 가운데 미국이 다시 고립국가로 회귀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의 영향력을 굉장히 받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북한의 핵, 이제는 벌써 30년 가까이 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위협에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이었고 국민들의 절대적인 핵 개발 지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윤석열은 미국에 가서 이제 이 핵 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멈칫거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도발은 이제 목전이 되었고 이제 중공의 대망 침공과 함께 이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주한미군을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유력한 시나리오가 정말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더군다나 이제는 내부에서의 책동도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 상황이고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대표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정말 이제 시도할 것인데 과연 이러한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고 철수할 주한미군을 대체할 정말 필요한 안보 전력을 확보하는데 힘을 모을 것인가 마음을 모을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서구에서는 저도 기억나지만은 푸틴이 뭐 전쟁까지 하겠냐 그런 이제 허망한 기대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가운데 전쟁 직전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프랑스와 독일, 마크롱과 독일 총리가 중재를 한다고 나섰고 그리고 헛된 자만 차 있던 푸틴 저지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완전 작살낼 수 있다는 기대에 차 있었고 전쟁 억지 노력은 사실상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구의 이른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구의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길어도 일주일이면 끝난다. 3일이다. 하루다.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었습니다만은 정말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후 크림반도를 속절없이 내둔 이후에 채 10년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정말
고사성어, 권토중래, 와신상당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착실하게 나름 준비를 했고, 분열되어 있던 국론도 젤렌스키를 중심으로 단결하게 되면서 강력한 저항을 펼치며 이제 전쟁이 뭐 일주일, 열흘, 한 달 이렇게 끌려갑니다. 결과적으로 푸틴의 예상은 이것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은 벗어났던 상황이었고, 결국 이제 이러한 상황은 6.25 때 하여튼 뭐 인민군이 내려오면, 삼파선을 뚫고 내려오면 인공기를 흔들면서 남한 민중들이 인민군을 환영할 것이다 라는 기대에 부풀었던 김일성과 박헌영이 이제 이러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느꼈던 절망, 당혹 이런 것들을 푸틴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이제 전쟁 발발 직후에는 굉장히 그 지원에 소극적이던 서구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일치 단결한 국론 속에서 한 달 이상 이제 저항에 성공을 하다 보니 이제 점점점 지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최소한 뭐 지원을 중단하자라는 것이 쉽사리 서구 세계에서 통용될 수는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가운데 프리고진의 어떤 뭐 쿠데타인지 뭔지 모를 이제 좀 엉뚱한 일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 원인과 결과를 다 떠나서 어쨌든 러시아가 푸틴이 추구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실패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 그것이 뭐 프리고진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고, 결국 이를 통해서 러시아 지도부, 러시아 엘리트들이 모두 혼란스럽고 두렵고 불만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뭐 내외부적으로 허우적거리는 러시아를 보면서 이제 중공과 튀르키예도 이제 푸틴과 거리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사실상 영구 집권에 성공한 에르도안도 최근 이제 당선 이후에 구성한 내각의 인사들을 친영 인사로 꾸렸다는 것은 이제 최소한 에르도안도 이전까지와는 달리 러시아와 푸틴에 좀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좀 뭐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이 뭐 우크라이나가 승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장이 더욱 장구이화되면 러시아 내에서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지고, 당연히 푸틴은 자신의 어떤 강권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강경하게 이를 진압하려 할 것이지만 오히려 이로써 푸틴의 명이 단축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패함을 통해서 전체주의 체제 국가들의 기세가 확연히 꺾였습니다. 반면에 미국, 특히 미국 국민들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공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어느 정도 차단당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인구 4,500만도 채 되지 않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항전으로 수십억의 인간이 한시적일 수는 있지만 그나마 평화를 더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이제 빚을 갚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좀 들고, 대한민국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초기에 국익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으면 안 된다.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왜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해야 되는 거야. 당장 뭐 대만을 막아내고 미국의 어떤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헛소리들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떠나지 않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싸움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소중한 시간과 평화가 그나마 더 유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가짜뉴스 차단에 정말 대표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로 생각이 좀 들고,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 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